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의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백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계가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으로 경제 제도약에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첫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이 오는 7월 나올 예정인데 결국 금투세 폐지 여부는 4월 총선 결과에 달렸습니다. 첫 소식 박승환 기자입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겨집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하에 추진됐지만 투자자들로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함께 증시 활성화 3종 세트의 마지막 퍼즐로 평가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사상 처음 참석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증시 부양 의지를 통한 지지층 확대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정부안은 올해 7월 나올 계획인데 총선 결과로 새로 구성될 국회 재편에 따라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시장과 투자자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게 내년 도입 예정에서 이 폐지 추진으로 좀 상황이 바뀌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그동안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우선 시기별로 한번 짚어보면요.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건 지난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이 금투세가 뭐냐 하면요. 이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 소득을 양도 차익을 거둘 경우에는 20%에서 25%까지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세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금투세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겁니다. 사실 애당초에는 이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근데 업계에서는 사실 뭐 펀드의 뭐 배당소득 처리 문제라든지 뭐 전산화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반발이 있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도 개미 증세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기존 2023년에서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약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인데요. 사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투자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오히려 금투세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른바 뉴머니,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이 우리 증시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반길 만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법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좀 아직 성급한 감은 있지만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시장 측면에서 보면 방금 박성환 기자의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가계자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36% 사이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네. 64.4%가 저게 비금융자산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이 돈의 물줄기를 이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금투세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시의 이른바 거액자산가들의 이 자금이 새롭게 흘러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도 개인들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줄이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세금에 더욱 민감한 이 큰 손들 이번 발언에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유력 자산가들이 찾는 한 강남의 PB센터, W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 이렇게 바로 유력 자산가들이 금투세에 대해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금융상품들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번 이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주식 관련 세금 전반이 전면적으로 재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데, 정 기자, 그런데 이 금투세를 만약에 폐지할 경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이 금투세가 폐지되면 앞으로 그럼 과세 방식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봐야겠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증권거래세가 2022년엔 0.23%에서 꾸준히 3%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줄어왔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하를 한 건데요. 그럼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이 증권거래세 유지해야 되냐,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또 있어야겠고요. 네. 또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매 주체들 입장에선 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중단을 비롯해서 이렇게 시장을 받치고 있는 제도가 손바닥 바뀌듯이 뒤집듯이 바뀐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시장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채권단 회의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태영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량 계열사 지분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대주주 사재 출연만 해서는 이 400여 곳에 달하는 채권단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난이도로 따지면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기관을 넘어 개인까지 이해관계자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 3천억, PF 대출 보증은 9조 1,800억 원인데 채권단의 규모만 약 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 2016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개정되며 채권단 협의의 적용 대상이 금융기관을 넘어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 영향입니다. 회사채를 보유한 일반 기업, 투자자도 워크아웃 절차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 채권은행과 PF 대주단이 자금 지원 방안 등을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태영건설의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만큼 이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자들의 수많은 의견이 난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도 전부터 자구 노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점입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 경영진의 자회사 매각 대금 출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태영건설이 며칠 전 만기가 돌아온 상거래 채권을 일부 상환하지 않은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의 사재 출연뿐만 아니라 우량 지분, 이를테면 SBS 같은 것도 이제 담보로 채권단에 제공을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해야지만 채권단이 이거를 이제 받아줄까 말까.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다양한 PF 사업과 SOC 사업을 영위해 보증 채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며 정상화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건설은 내일 채권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채권자 협의회는 오는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늦어도 2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투자자들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첫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미국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를 4.6%로 제시하자 시장에선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1%로 점치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상반기 조기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 둔화로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연착륙 기대감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조사에서도 올해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대되는 점을 이유로 조기 금리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은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정점을 찍은 뒤 현재 둔화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Fed doesn't cut rates when the economy is doing well. They cut economy isn't doing well. So I believe that those rate cuts need to take place towards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블룸버그 리서치는 올해 미국의 생산활동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첫 금리 인하는 7월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11일 발표되는 12월 CPI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은행권이 지난달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비용을 회계장부에 언제 반영할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 비용으로 털고 가자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닝 쇼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2조 7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증가하며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변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은행권이 얼마 전 발표한 2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별로 약 3천억 원 안팎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회계상 작년 4분기와 올해 1, 2분기 중 언제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널뛸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게 회계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이 모였고 현재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이 TF를 꾸려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은 지난해 4분기에 회계 처리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캐시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비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세팅을 해서 얼마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다 완전히 결정을 했으면은 올해 안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러지 않으면은 24년 중에 처리하는 게 맞겠죠.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공통 프로그램이 크다 보니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4대 금융지주와 지방금융지주, 기업은행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배당 축소 가능성을 두곤 증권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적 둔화로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순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배당 성향을 높인다면 배당 규모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순이익에 따라서 무조건 배당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융당국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배당만큼은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지난해 관치금융 비판의 중심에 서 있던 상생금융의 여파는 결국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올해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820조가 넘는 대형 시장에서 올해 K바이오의 움직임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미 국산 신약 후보물질 4개는 미국 FDA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고 지난해 허가받은 2개 신약은 올해 미국 출시를 앞둔 상황. FDA 허가를 기다리는 제품은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HAB의 표적 항암제 툴베지오,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진펜트라와 GC 녹십자의 면역결핍증 치료제인 알리글로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12월 FDA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미국 시장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바이오 시밀러의 미국 진입 역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는 지난해 특허가 만료되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가 하반기 미국 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예상된다는 평입니다. 또 다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황반 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역시 오는 5월 미국 독점권 만료를 앞두고 국내사의 빠른 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기조로 실적 대비 주가 부담이 컸던 제약 바이오주.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오는 8일부터 열릴 미국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다수 국내 기업 참여 등으로 회복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증시 개장식의 모습을 드러낸 데 이어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경제계 인사들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 재도약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뜁시다. 갑진년 첫 근무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관련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콘텐츠와 금융, 바이오 헬스 분야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자금,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키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도 챙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업인들도 정부와 협력해 경제 회복을 더 앞당기자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정부 정책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회 문제의 해결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법을 찾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과 따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새해에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권이 여론과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인지 착한 금융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2금융권은 한 목소리로 위기 극복을 외쳤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어주며 함께 공존한다는 뜻의 이택상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의미의 이환위리. 금융권 CEO들이 제시한 신년 키워드입니다. 지난해 독과점 논란으로 문매를 맞은 은행권은 올해 착한 금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신한과 KB, 하나, 우리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를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로 정의하면서도 고객 범주에 사회와 이웃을 추가해 상생의 가치를 높이는 공동 상생 전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과 유동성 위기 우려가 번졌던 제2금융권은 올해도 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까지 자금 조달 시장 악재를 겪고 있는 여신금융업권은 확장보다는
생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동성 우려가 커졌던 저축은행 업계도 올해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불안정성 해소와 부실채권 감축 등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내실까지 잡아야 하는 금융사들의 고민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